여기는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낮에는 푸른 논밭이 펼쳐지고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평온한 곳이죠.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여기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한다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만다 윌슨입니다. 저에게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요즘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전통 가옥과 현대적인 공간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항상 궁금했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친구 이준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준과 저는 대학 시절 미국에서 유학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건축학을 전공했고 이준은 도시계획학을 전공했죠.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전공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이준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와 내 딸을 위해 새로운 집을 짓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내 딸을 낳고 각기 다른 취향의 딸들을 존중하며 존경하고 싶어 했죠. 첫째는 견고한 벽돌을 선호했고 둘째는 럭셔리한 디자인을 좋아했기에 개인 취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또한 이주는 아내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따로 만들 계획이었고 그의 포부는 대단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야말로 그 따뜻함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준의 딸들은 잡지에서 본 서구식 디자인을 동경하고 있었기에 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죠.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 난방을 조화롭게 녹여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볼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름 뉴욕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맨해튼 중심부의 럭셔리 아파트 디자인부터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까지 제가 참여한 건축물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설계에 관심이 많았기에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이 현대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우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기대와 설렘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설 때부터 차원이 다른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더라고요. 저는 뉴욕에서 입던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몸을 바짝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저도 얼어붙은 얼굴을 감싸며 후회하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손끝과 발끝이 저릴 정도의 추위는 처음이었어요.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손가락이 아리고 부츠를 신었는데도 발가락이 시려웠어요. 결국 밖에서 조금만 있어도 견딜 수가 없어서 급하게 카페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왔죠. 저는 늘 롱패딩을 이불 같은 옷이라며 입지 않았는데 그날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매장을 찾아 추천해주는 롱패딩을 바로 구매했습니다. 입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왜 롱패딩을 입는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자존심도 소용없었어요. 따뜻함이 최고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매서운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준이 거주하는 강원도로 이동하면서 추위는 더 강해지는 듯 했어요. 서울에서는 두꺼운 패딩만으로도 꽤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강원도로 이동할수록 기온은 더 낮아지고 바람은 더 매섭게 몰아치더라고요.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강원도에 도착한 후 친구 이준의 어머니 댁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심 기대도 했어요. 따뜻한 온돌방에서 몸을 녹이며
한국의 전통 난방을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돌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바람에 그 밤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을 뻔했어요. 방 안은 마치 냉장고 같았고 저는 두꺼운 이불을 몇 겹씩 덮었지만 도저히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온돌이 한국식 난방이라면서 왜 이렇게 추운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한국 난방이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편견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밤새 몸을 웅크리고 떨면서 겨우 잠이 들었어요. 친구는 추위에 잔 저를 보고 미안했는지 찜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우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뉴욕에도 사우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찜질방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는데 단순한 뜨거운 공기가 아니라 몸속 깊숙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뜨끈한 돌 위에 누워있자 전날의 혹독한 추위가 싹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온돌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아니라 땅을 통해 열이 몸에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닌 삶의 일부가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온돌의 역사와 현대적 발전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돌은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은 현대식 건물에도 적용될 만큼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구들 방식부터 최신식 온수 온돌까지 한국의 난방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 후 한옥마을을 방문하며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생활과 깊이 연결된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전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최신식 온돌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현대적인 건축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나 목욕탕에서도 온돌이 활용되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따뜻한 바닥에 몸을 뉘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온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원래의 목적이었던 집 설계를 잊을 정도로 온돌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저를 다시 현실로 돌려놓았어요. 우리는 벽돌과 목공을 활용해 집을 짓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한국의 건축과 생활 방식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노동을 마친 뒤 마시는 막걸리는 또 얼마나 특별했는지요.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막걸리 한 잔이 피곤한 몸을 녹여주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온돌의 위력을 몸소 경험한 후 이주는 저에게 그의 한국의 집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고 온돌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화롭게 녹여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온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동시에 새로운 주택을 설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큰 도전이자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이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집을 설계하기로 한 거죠. 점점 하나의 집이 완성되어 가면서 저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맛보았고 무엇보다 이준이 그렇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인 줄 몰랐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4명의 딸들을 위해 각각 집을 지어주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단순히 건축 기술뿐이 아닌 가족을 위한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집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하나 딸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소통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견고한 벽돌 구조를 원했고 둘째는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원했으며 나머지 아이들 또한 저마다의 취향이 뚜렷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도
서로 조율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는 태도였죠. 한국 가족들은 단합이 잘 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준과 함께 온도를 활용한 집을 설계하는 동안 저는 그의 가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한 후 긴 테이블이 아니라 온돌방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줬고 어른들은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다 같이 귤을 까먹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모습이 참 평온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한국적인 따뜻한 정서를 피부로 경험한 순간이었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의 집이 방송을 타면서 패밀리타운이 시골 한가운데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저는 점점 유명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건축 디자이너로서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을 설계한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닥이 차가운 집에서 걸어 다니다 보니 온돌이 주는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바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한국에서 함께했던 따뜻한 저녁 식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추운 날엔 온돌의 따뜻함이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미국 팀원들에게 한국 온돌의 장점을 설명하며 미국에서도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건축 구조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돌 패널 방식을 연구하면서 기존 바닥을 개조하지 않고도 온돌을 적용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여 한국식 온돌을 적용한 체험 공간을 만들었죠. 미국 사람들에게 직접 온돌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니 특히 노인층과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온돌에 대한 궁금증이 관심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굳이 바닥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며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았고 익숙한 라디에이터 난방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돌이 뉴욕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강력한 한파가 닥쳤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존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물들이 속출했고 난방비 부담도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온돌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실내를 전체적으로 감싸며 기존 난방 방식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이들이 하나둘씩 온돌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 입소문을 타면서 뉴욕에서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병원, 요양원,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온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온돌이 설치된 집이 인기를 끌며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뉴욕에서도 한국의 따뜻한 난방 문화가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미국 언론에서도 온돌을 도입한 저를 조명하며 뉴욕의 난방 문화를 바꾸는 선구자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온돌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줄은 몰랐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따뜻한 정을 몰랐다면 새로운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졌습니다. 온돌을 설치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했고 저와 함께 일하는 팀도 점점 커졌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상담과 설계를 반복하며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보람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욕에서도 한국의 따뜻한 온돌의 인기를 실감하며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문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온돌처럼 인생 속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